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항목은 그 발사 미사일 이거죠? 불상 발사체입니다. 네. 이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4시 반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시노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가 이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예. 추정 비행 거리가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 이렇게 두 발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노리 일대라는 데가 원래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군사분계선에서 한 212km 떨어져 있는데 서해안에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20여 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중에 가장 오래된 기지의 하나라고 그러고요. 또 원래 이제 노동이로 이제 등의 어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노동미사일 여단본부도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참 분위기상 왜 이렇게 북한이 이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어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무소에 가서 좀 잘해보자 이렇게도 했는데, 그랬죠. 또 오늘은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금 방한 일정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조찬도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이런 걸 발사했기 때문에 뭔가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쪽은 지난 며칠 전에 그 이른바 발사체 여러 발 발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무슨 말 한 게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이 남북 장성급 회담의 북측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약을 하면 자신들의 어떤 화력 타격 훈련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도 약속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남한이 이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실전 훈련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하고는 뭔가 이제 협상을 지속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이상하게 뺨은 우리가 맞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참, 자 그건 그렇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날짜 그거 놓고 청와대하고 자유한국당이 입씨름을 벌인 건 왜 그래요? 이게 지난 7일 저녁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방일 이후에 한국을 방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통화 내용 중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단독으로 방한을 한다고 이제 미국이 제안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쭉 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했는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뭔가를 이제 그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쟁에도 불이 옮겨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어지럽긴 한데 또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효과도 이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디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체계 내에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의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은 사퇴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도 사표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3월에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혀서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사퇴 의사는 그대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유도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을 진지하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간판과 위원장도 다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체계 개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갑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정부가 새로운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로 이제 위원회를 또 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첫 심의는 최소한 이번 달 말이 돼야지 이제 열릴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최저임금법에 의하면은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에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6월 27일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8월 5일에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돼 있다 이 점을 중심에 놓고 보면은 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공익위원들은 신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일단 위원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공익위원들이 불참을 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만으로도 일단 논의는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견해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 지원 및 공익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황인데 여기서 심의 일정을 미루는 부칙 등을 마련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결정 체계 개편이 마무리가 되어야 뭐 단계를 밟아서 위원도 바꾸고 할 텐데 그건 안 되고 기존 위원들은 나가겠다고 하고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사위키는요. 버스 파업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파업 가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버스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9.3%가 나와서 파업이 가결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울러서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 자동차 노조연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속 12개 지역 247개 사업장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 찬성이 결의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들은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 2만여 대의 버스가 동시에 멈추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노조의 요구사항 정리해 주시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이제 임금 인상과 버스 기사 인력 충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버스 업체의 경우에는 이 1년간 주 52시간 근무를 유예하는 특례가 적용이 되었죠. 근데 이게 오는 7월 1일부터 끝난다 이겁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는 주 52시간 근무로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1인당 평균 급여의 30%에 달하는 초과 근무 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액수가 자신들이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근로시간 감축에 의해서 버스 운행 차질이 이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사 인력이 충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사측은 어렵다는 얘기고. 일단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화되면 인력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현 수준 임금 유지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버스 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을 소집을 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어떤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좀 여론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요금 인상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따라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파업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무슨 절차는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 절차도 있고 한데 내일 이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업 여부와 일정들을 결정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14일에 이제 2차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가 또 중요한데 경기도가 이제 준공영제가 일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버스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래서 요금 인상에 이제 합의가 되느냐가 또 핵심이거든요. 예. 국토부는 경기도가 이제 설득이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설득이 쉬울 거라고 봐서 일단은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체 운송수단 등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또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준공영제를 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